네, 저는 강원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의 구문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류라는 걸 주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류가 문화현상이긴 하지만 뒤따르는 경제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류는 문화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에 이제 자연스럽게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문화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극장 구경을 가게 되면, 영화관을 가게 되면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팝콘도 먹고 또 티켓도 판매가 되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경제 문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좁게는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류라는 거는 우리의 대중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 뒤따르는 경제 문제가 파급되는 문화현상이다, 경제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류의 성장 과정을 대체로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리적으로,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또는 분야로. 아까 경제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로 말씀드리면 이 19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현상이 시작되면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우리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지만 그 이후에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데,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류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는 보면 우리가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TV 드라마, 우리가 주로 안방극장에서 TV 드라마를 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TV 드라마가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가요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H.O.T와 클로는 중문화권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냐면, 돈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 그때부터 굉장히 강국이었었는데, 홍보 차원에서 홍보 비용으로 TV 드라마가 이제 광고 협찬이겠죠. 이벤트 협찬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번 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말씀드린다면,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중화권을 중심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로 진출했는데, 여기서 특이할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중화권을 중심으로 했다가 두 번째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중동 아프리카도 효과가 있었지만 한류 경제라고 본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고 그 엔터테인먼트의 흥행 대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연사마라고 대표하는 겨울 소나타, 아니면 겨울 연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대장금도 있었고 주몽도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저희들이 상상을 넘어서 중동 같은 경우는 한 99%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장금도 전대미문의 효과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TV 드라마가 파급 효과가 있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럼 K-팝 댄스 음악은 어떻냐? 역시도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더 확장적으로 이렇게 유행이 됐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요 중에서 이 K-팝이라는 것이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 중에서 댄스 음악이라는 장르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의 원천을 생각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가 외화 소득을 얻었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스타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하는 계기가 됐고,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한류라고 하면 주로 청년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류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굉장히 특징적이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한류의 전반적인 확장 단계였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폭증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글로벌 미디어가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로 우리 문화 콘텐츠가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게임 리니지 시리즈가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배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다음에 TV 예능 프로그램도 역시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분야에서 이게 정부가 동남아 여러 나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콘텐츠 특징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흥행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유튜브의 조회수,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수출을 하는데 기본적인 뼈대만 갖고 수출하는 저작권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한류 콘텐츠가 가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면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제가 입고 있는 옷, 시계, 안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비춰지게 되죠. 이것이 광고는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인 광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대중들은 그것을 쫓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때 그야말로 한류 관광객, 한류를 보고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2010년대 후반에서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3단계까지는 문화 콘텐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문화, 대중음악, 영화, 그다음에 드라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지금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BTS가 있겠고요. 아이돌 그룹이요. 블랙핑크가 있었고 대중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미, 그다음에 서유럽 이런 쪽에서도 흥행이 있었던 거 있고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영웅상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한 OTT 서비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셨을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수십억 조회를 기록을 해서 이 미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모든 세계 방송에서 오징어 게임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웹툰이라는 장르도 있는데 웹툰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시기가 지금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웹툰이 꽃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확장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여러 가지의 특징도 있지만 글로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은 기대를 갖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장르의 드라마하고 여러 분야와 주제를 갖고 K-팝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상업화한 나라잖아요. 뭐 TV 드라마, K-팝, 온라인 게임 앞으로는 저는 웹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수익의 변천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컨텐츠를 갖고 나가면 컨텐츠 자체의 수익은 별로 없었어요. 홍보 마케팅 효과고 간접적인 효과로 홍보 비용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큰 컨텐츠 자체가 수익을 남기고 또 말씀드렸듯이 거기 장면에 나오는 모든 비춰지는 것 이미지들이 부가적인 수입으로만 전환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경제의 세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